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여기 있는 확장 버튼을 눌러서요. 자, 컬럼을 쭉 다 가져올 거예요. 근데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 데이터와 이 컬럼 이름을 붙여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복잡해지겠죠.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이렇게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확인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전월세와 관련된 제가 불러온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다 합쳐져서 쭉 일렬로 붙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파일을 한꺼번에 바로 엑셀로 합쳐서 로드하는 방법, 많은 실무자분들이 어려워하는 건데요. 여러 파일들이 있을 때 그 파일들을 하나하나씩 비슷한 양식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통합해내는 과정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다운로드를 이렇게 많이 받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다운로드를 한꺼번에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 때 제가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다운로드 되어 있는 파일들을 한 번에 합쳐서 엑셀로 불러지는 아주 신박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파워쿼리를 자주 다뤄보신 분들은 쉬운 케이스일 수가 있지만, 파워쿼리를 처음 접하시고 이제 제 영상을 통해서 파워쿼리를 배우시고 학습해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된다. 특히 이제 파워쿼리는 100만 행이 넘는 데이터라 하더라도 쉽게 엑셀로 로드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 놓으시면 좋겠죠. 2020년 1월, 11월 데이터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국토교통부에서 뭐 각각 주택 유형별로 실거래가들을 합쳐놓은 데이터고요. 파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단독 다가구 매매 실거래가 한번 열어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시군구, 번지, 주택 유형, 뭐 도로 조건, 연면적, 대지 면적, 계약 연월, 계약일, 거래 금액, 건축 연도, 도로명, 해제 사유 발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거, 이번에는 연립 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어보니까 시군구, 번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뭐 계약 기간, 계약 구분이 또 나와 있네요. 약간 파일 형태는 달라요. 네, 여기 보시면 단독 다가구 매매 실거래가는 도로명, 해제 사유 발생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연립 다세대 실거래가는 계약 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른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파일의 유형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피스텔 매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피스텔 매매로 가보면, 열었더니 이번에도 해제 사유 발생 거래 유형 중개사 소재지가 나오고요. 전월세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번에는 도로명, 네, 계약 기간, 계약 구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대충 파악을 해보면요. 대충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매 데이터는 뒤에 해제 사유 발생, 거래 유형, 중개사 소재지 이런 컬럼 값들이 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월세는요, 이렇게 해제 사유 발생, 거래 유형, 중개사 소재지가 아니라 계약 기간, 계약 종료 뭐 이렇게 열 값이 구분되어 있었죠. 자,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 그러면 매매 데이터와 전월세 데이터는 좀 다르게 생겼구나, 이 정도까지만 파악을 하고 바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파일을 한번 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걸 닫아버리고요. 자, 데이터는 2020년 11월 데이터, 2020년 12월 데이터, 21년 1월 데이터부터 쭉 2023년 9월 데이터까지 있고요. 실거래가는, 네, 요거는 2022년도부터 3년도, 네, 이거 뭐 실거래가 폴더는 필요가 없겠네요. 이거는 제가 옮기기 위해서 zip 파일을 복사했는데요. 어쨌든 이 공공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 안에,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요렇게 폴더체로 파일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불러오느냐? 엑셀 파워쿼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엑셀 파워쿼리에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이번에는 파일 하나하나씩 가져오는 게 아니라 폴더체로 통째로 가져올 겁니다. 그럼 파일에서 여기 폴더에서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여기 보이실 거예요. 폴더에서, 자, 우리는 폴더에서 가져올 겁니다. 폴더에는 여러 개의 파일 가져올 거니까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파일에서 폴더에서. 그런데 어디서 가져올 거냐? 제가 아까 저장해 놓았던 그 폴더를 통째로 지정을 할 겁니다. 저는 이 D 드라이브에 데이터 샘플에 공공 데이터에 데이터라는 폴더를 딱 누르면 이 전체 폴더가 있죠. 이걸 한번 바로 그대로 열어보겠습니다. 그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데이터들을 싹 다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 해당 폴더에 들어가 있는 폴더가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 폴더들을 다 무시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 파일들의 이름을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분명히 우리가 2023년 10월 데이터는 10월 폴더에 이렇게 다 모여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폴더 안에 있는 엑셀 파일이 이렇게 리스트로 다 정리되어 있어서 파워 쿼리 편집기 초입창에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바로 우리가 로드를 하게 되면 이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바로 요 파일 이름, 이렇게 파일 이름이 정렬되어 있는 요 내용만 엑셀로 로드가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엑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 테이블들을 다 이렇게 일렬로 합쳐 가지고 한 개의 파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편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데이터 변환을 한번 누르겠습니다. 데이터 변환을 누르면 파워 쿼리 편집기가 열리죠. 오늘 처음으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파워 쿼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 영상에서 재생 목록에서 엑셀 파워 쿼리, 엑셀 데이터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폴더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있으니까요. 자, 그 재생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오래된 걸부터 보시면 파워 쿼리를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파워 쿼리 편집기가 엑셀하고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이제 익숙하실 거고요. 네임이라는 컬럼에는 이렇게 각각 파일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텐션 보면은 G 파일인지 엑셀 파일인지 CSV 파일인지, 그리고 데이터 뭐 수정은 언제 했는지, 만들어진 건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 레코드 값들은 한번 살짝 눌러볼까요? 여기 살짝 여기 글자를 누르지 마시고 빈칸을 눌러보시면 이게 어떤 건지 파일의 속성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밑으로 좀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 폴더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폴더 패스까지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아까 분명히 우리가 살펴봤을 때 매매끼리는 파일 유형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매매는 특별히 뭐 건드리지 않고 바로 매매끼리는 다 합쳐질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편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 매매라고 하는 테이블이 이렇게 생겼다. 잠깐만요. 지우고 이렇게 테이블이 두 개가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이 단독 다가구 매매 테이블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테이블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이 두 개를 이렇게 한 줄로 합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머리글이라고 불려지죠. 데이터 분석에서는 컬럼이라고 합니다. 이 컬럼들이 엑셀에서는 컬럼 내지는 열이라고 하고요. 이 컬럼들의 값이 동일해야 이걸 붙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기본 상식이죠. 물론 합치고자 하는 테이블에 컬럼 값이 하나 더 있을 때는 여기에 가상의 컬럼이 붙여져서 여기는 아무 값도 없는 채로 값이 안 나와 있는 상태로 이렇게 붙여지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렇게 같은 유형의 양식의 컬럼을 각 지점이나 대리점들한테 취합을 받을 때 동일한 양식으로 취합을 받으시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매매끼리만 합쳐 볼 건데요. 자, 여기에 매매인지 전월세인지를 좀 구분해 보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파워 쿼리 편집기에서 배웠죠. 열 추가, 이건 그대로 두고 새로운 열을 하나 추가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추출하는데 구분기호 사이 텍스트로 해서 괄호 안에 있는 단어를 빼내고 싶어요. 그러면 구분기호 사이 텍스트를 딱 눌러서 가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시작기호 가로 열고, 종결기호 가로 닫고, 이렇게 확인 버튼 누르면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글자가 제일 끝에 열에 이렇게 들어가지죠. 나오죠. 추출되죠. 요거를 옆으로 살짝 옮겨서
보기 쉽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 매매하고 전월세가 있기 때문에 매매 전월세 값들을 따로따로 테이블을 만들 거기 때문에요. 이 쿼리 옆에 있는 테이블 전체 이렇게 모아져 있는 테이블이 데이터라는 테이블인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를 하나 해서 요거는 전월세라고 하는 데이터들만 모아 놓고요. 또 요 앞에 거는 더블 클릭하면 이제 이름이 바뀌니까요. 매매라는 데이터만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파일에서 매매라고 되어 있는 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는 이 사이에 있는 매매를 여기다 빼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필터링을 걸면 되겠죠. 파워 쿼리에서 필터링을 거는 거 그냥 매매 누르면 엑셀하고 필터링 거는 거 똑같은데 요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데이터로 이제 이미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적용된 단계를 쿼리를 거쳐서 나온 결과값이기 때문에 원본이 바뀌어도 항상 이런 형태들로 수정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를 대리점이나 다른 지역에서 취합을 받는다 그러면 그 폴더처럼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데이터를 새로 고침해 가지고 홈 메뉴에서 데이터를 새로 고침해서 새롭게 그 폴더에 들어가 있는 파일의 내용까지도 합쳐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매매에서 이제 파일을 열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가장 왼쪽에 컨텐트라고 하는 컬럼 값이 생겨요. 지금은 바이너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버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제가 2016 버전 이상이나 M365 버전일 경우에는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버튼만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바로 이 엑셀 안에 있는 데이터가 그냥 풀어서 쫙 일렬로 보여지기 위해서 병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 있는 첫 번째 파일을 예제로 들어서 이 첫 번째 파일 이렇게 생겼지? 이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이 동일한 테이블이 있다라는 거, 이 테이블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하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 파일 열고 붙이고 또 그다음 두 번째 파일 열고 붙이고 또 세 번째 파일 열고 붙이고 하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좀 새로운 이런 메뉴들이 좀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뭐냐?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매개 변수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샘플 파일을 매매라고 되어 있는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샘플 파일 한 개를 받아서 샘플 파일 한 개를 기본적으로 놓고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파일을 하나하나씩 붙인다라는 게 여기에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이 있는데 이건 2016 버전 이상에서는 바로 아까 그 버튼 이렇게 화살표 두 개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 쫙 붙여졌지만 만약에 버전이 낮을 경우에 저는 요거 속성 적용된 단계 오른쪽에 있는 거를 다 지워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이 상태였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 파일 변환하는 것들은 잠깐 숨겨 놓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버전이 낮을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만 보일 거예요. 이건 없이 제가 한번 요 버튼 눌렀기 때문에 요게 생긴 건데 이 버튼을 안 누르고 이 상태로 만약에 보였다면 지금 이렇게 매매하고 전월세 복사한 내용까지만 보일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버전이 낮을 경우에는 이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열 추가라는 것을 눌러서요. 여기 열 추가 메뉴입니다. 열 추가 메뉴에서 사용자 지정 열 이렇게 눌러 보시면요. 열을 하나 추가할 거라는 거예요. 이 테이블에 열을 하나 추가할 건데 무슨 열을 추가할 거냐? 제가 풀어놓은 데이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데이터 이렇게. 자, 그리고 요 함수만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함수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붙 150번 하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자, excel.current workbook이나 excel.workbook 요걸 하나 누르시고요. 가로 열고 이 바이너리라고 되어 있는 컨텐트, 이 컨텐트에 있는 거를 삽입을 합니다. 요 가로 안에 excel.workbook 그리고 가로 닫고 이렇게 풀어놓은 데이터라는 열 이름을 새로 하나 만들고요. 아까 이제 버전이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버전이 높은 경우에는
화살표 2개짜리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알아서 합쳐지고요. 이렇게 버전이 낮으신 분들은 이렇게 엑셀.워크북 해가지고 컨텐트라는 거를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게 알아서 쫙 풀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풀리는데 아무 변화가 없죠. 바로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요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메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보면 그 컨텐트를 테이블로 이제 바꿔 놓은 것들을 풀어내게끔 하는 버튼인데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풀어지는지 보시죠. 자, 이 오른쪽 하단에 보면 계속 파일을 돌아가면서 파일을 읽어가면서 하나씩 합쳐지는 느낌으로 이게 프로세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세싱이 끝나면 조금 복잡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 컨텐트라고 하는 이 변수를 풀어 넣어서 아까 여기죠. 네, 이렇게 파일 변환하고 추가된 사용자 지정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걸 저는 이 버튼을 누른 겁니다. 이 버튼을 눌렀고요. 사용자 지정 함수는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이 쿼리 창에서 이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면요, 뭘로 사용자 지정 함수를 넣었냐, 바로 요거. 네. 요거죠. 엑셀.워크북 컨텐트 풀어놓은 데이터, 이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풀었더니 이 확장된 풀어놓은 데이터에서 보면 또 쭉 풀어지면서 여기에 진짜 데이터들, 요 파일의 값들을 풀어놓은 테이블이 이쪽에 테이블 이렇게 초록색 글자로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테이블을 하나 빈칸을 딱 눌러보시면 아래쪽에 단독 다가구 매매 실거래가 이 파일에 있는 시트, 이 시트의 테이블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미리 보기가 되어 있죠. 이 미리 보기 각각의 테이블들을 이렇게 합칠 거다라는 겁니다. 합칠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번 풀었기 때문에 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릴게요. 얘만 남겨놓고 다른 걸 다 지우는 방법은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다른 열 제거,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열을 제거하면 요거 하나만 딱 남을 거예요. 자, 요거 하나만 남을 때, 그리고 이 화살표 확장 버튼을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열 선택이고요. 요거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은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쭉 데이터가 붙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했으면은 거의 100번 이상 했을 텐데 한 번의 데이터가 몇 번의 작업으로만 이렇게 클릭만 할 수도 있는데요. 2016 버전보다 버전이 좀 낮으신 분들은 이렇게 몇 가지의 작업들을 조금만 해주시면 굉장히 복잡한 파일들도 이렇게 다 합쳐질 수 있습니다. 자, 전월세도 마찬가지죠. 전월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월세만 남겨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구분기호 사이 텍스트로 분류해 놓은 이 단어에서 전월세만 남기고요. 전월세만 남기고 나머지 해제하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전월세만 남죠. 자, 그리고 버전 높은 걸로 안 하고요. 버전 낮은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바이너리만 놔두고 사실은 다 제거해 버리셔도 돼요. 처음부터 확장한 다음에 삭제하지 마시고 아예 이거 바이너리만 남겨두고 다 삭제를 해버리세요. 자, 컨텐트에다가 마우스 이렇게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른 열을 다 제거해 버릴 거예요. 하나만 남겨놓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옆에다가는 이 바이너리를 해석해서 이 파일을 해석해 가지고 풀어놓은 여기에 새 열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그리고 이 바이너리를 풀어 가지고 파일로 되어 있는 걸 풀어 가지고 테이블 형태로 가둬 놓을 겁니다. 테이블 형태로 가둬 놓을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보통 네스티드 테이블이라고 하죠. 이렇게 감춰져 있는 테이블 형태라고 해서 네스티드 테이블로 만들 겁니다.
둥지라는 거죠. 예, 네스티드 테이블로 만들 거고요. 자, 열 추가해서 사용자 지정 열을 누릅니다. 여기에 열 추가해서 사용자 지정 열을 눌러 보시고 딱 눌러 보세요. 그러면 사용자 지정에 새 테이블이라고 제가 적겠습니다. 테이블 풀어놓은 테이블, 네, 똑같이 풀어놓은 테이블을 하고요. excel.workbook 대소문자 유의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 컨텐츠를 더블 클릭해서 이 안으로 넣고요. 가로를 닫아주고 확인 누르면 옆에 열이 하나 딱 생기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 오른쪽 빈칸을 딱 눌러 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어떤 파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중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 이 데이터라는 테이블 안에 또 하나 테이블이 또 담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확장을 할 때는 다른 건 다 빼지 않고요. 이 데이터 부분만 확인해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부분만 딱 따로 확장이 되면서 테이블로 다시 또 정렬이 되게 되어 있죠.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자, 마찬가지로 우측 하단에 보면 이렇게 파일 하나씩 열어가면서 계속 프로세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랜 시간 걸쳐서 이렇게 파일을 받아 적고요. 이렇게 바이너리에서 테이블로 바뀌었습니다. 이 테이블 눌러 보시면 해당 파일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바로 미리 보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여기 있는 확장 버튼을 눌러서요. 자, 컬럼을 쭉 다 가져올 거예요. 근데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 데이터와 이 컬럼 이름을 붙여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복잡해지겠죠.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이렇게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확인 눌러 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전월세와 관련된 제가 불러온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다 합쳐져서 쭉 일렬로 붙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하나씩 또 전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16번까지는 그냥 공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 뭐 그 설명 데이터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삭제할게요. 삭제하는 방법은 엑셀처럼 이렇게 잡아서 딜리트 키를 아무리 눌러도 안 지워진다고 그랬습니다. 네, 아무리 눌러도 안 지워지죠. 자, 이럴 경우에는 홈 메뉴에 가셔서 행을 제거하는 쿼리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상위행 제거만 날려버리시고요. 행제거, 상위행 제거, 16번째까지 지우겠다 하고요. 확인 눌러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컬럼 1, 컬럼 2, 컬럼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시군구, 번지, 주택유형, 도로조건 같은 컬럼명이 첫 번째 행위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요. 이렇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 끌어올리는 쿼리 명령이 여기 홈 메뉴에 보면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 딱 해보시면 위로 쏙 빨려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그러면 데이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엑셀로 불러오면 되고요. 전월세도 마찬가지죠. 16번째까지는 그냥 설명 데이터이기 때문에 행 제거에서 상위행 제거 16번째까지 제거를 하겠다 하고 이 컬럼명은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으로 올려버리시면 됩니다. 잠깐만, 잘 안됐네요. 자, 여기에서 바이너리가 살아있네요. 네, 바이너리가 살아있고요. 바이너리를 지우겠습니다. 여기에 제거 눌러버리시고 여기에 시군구 들어와 있습니다. 뭔가 오류가 지금 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데이터가 안 맞는 값들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요거 3개 또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컨텐트 파일을 제거하시고 나서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전월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답이 나오고요. 컬럼 여기 아무것도 없는 값들은
이렇게 선택해서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다 합쳐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데이터를 합치고 나서 닫기 및 로드를 하는데요. 일단 바로 로드를 하게 되면 이 엑셀로 불려질 이 데이터의 양이 사실 지금 미리 보기는 1000개까지밖에 보여지진 않지만 사실 100만 행이 넘어가 버리면 엑셀로 불러오면 데이터가 잘리겠죠. 100만이 넘어가면. 그래서 일단 바로 로드 하지 마시고 항상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눌러서 엑셀로 로드 하시면 됩니다.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이렇게 눌러 보시면 데이터로 엑셀로 넘어오면서 표로 가져올 거냐, 피벗 테이블로 가져올 거냐, 아니면 연결만 만들어서 쿼리에다 그냥 보관해 놓을 거냐, 그리고 그때 필요할 때 엑셀로 불러올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면서 항상 엑셀로 들어오는 이유는 엑셀로 만약에 데이터 값이 안 들어올 때는 엑셀은 100만 행까지밖에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 모델이라는 곳에 데이터를 추가를 하면 100만 행이 넘어가는 데이터도 파워 피벗이라고 하는, 즉 여기 데이터 모델 관리라고 불려지는 곳에서 100만 행이 넘는 데이터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엑셀로 불러오면 100만 행이 넘어가면 100만 행이 잘려가지고 그 뒤에 있는 데이터들은 시트로 분류가 되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이 이 데이터를 추가한 다음에 저는 연결만 만들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편집했던 쿼리에 있는 데이터들이 일로 쭉 불러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개의 데이터가 로딩이 되는지를 여기 오른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하나씩 열어가서 탐색을 하면서 엑셀로 데이터를 가져올 것들을 미리 로드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요. 몇 개의 데이터까지 우리가 엑셀 파워 쿼리가 읽히는지도 한번 여기서 테스트 해볼 수가 있겠죠. 엑셀 데이터는 뭐 30만 개, 50만 개만 넘어가도 조금 버벅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우리가 파일을 아까 굉장히 제가 많은 파일이에요. 2022년 1월 파일부터 2023년 12월 파일이지만 그 엑셀 파일이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몇 개까지 로드가 되는지 살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쿼리에 보시면 몇 개의 행이 로드됐죠.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829만 행이 로드됐고요. 매매 같은 경우는 272만 행의 행이 로드됐습니다. 자, 이게 오류가 난 거는 이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요. 네. 쿼리로 한번 들어가서 오류가 어디서 났는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 연월이 있는 데이터가 있고 없는 데이터가 있고 해서 아마 오류가 난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오류에서 그냥 이 오류가 나 있는 계약 연월을 지워 버리시거나 아니면 왜 오류가 났는지 여기 화살표를 눌러 가지고 목록이 완전하지 않네요. 이렇게 컬럼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의 전월세, 그러니까 오피스텔 전월세에는 계약 연월이 있는데 또 어떤 데이터는 계약 연월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요 계약 이 앞에 있는 행이 시군구 번지로 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요. 행 제거하고 상위행 제거해서 첫 번째 금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좀 해결되면 좋은데, 그리고 계약 연월도 없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알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여기 329만 개, 272만 개의 행이 로드 되었는데 이 행에 로드 되어 있는 걸 데이터를 엑셀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엑셀에서 다 안 읽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데이터 모델 관리라는 것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아까 파워 쿼리랑 또 다른 그림이지만 파워 피벗에서는 데이터를 다 확인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272만 데이터까지 쭉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월세로 가시면은요, 이 데이터는 아까 829만 행인데도 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여기서 함수를 보낼 수가 있는 게,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강점이고요. 요거는 엑셀 자체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PC 메모리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도 빠릅니다. 예를 들면요, 이 계약 기간에서
지금은 2023년 뭐 9, 20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걸로 해볼까요? 요걸 해볼게요. 계약 연호를 만약에 제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삽입 누르고요. 파워 피벗 할 때 또 다시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캘큘레이트는 컬럼이 하나 생기면 계약 연호를 년과 월로 이렇게 구분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레프트 함수입니다. 똑같이 뭐 엑셀처럼 레프트 함수 쓰는데요. 뭐 레프트 함수 쓰지 않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얘를 4개만 뽑아서 보여줘 라고 하면 이 calculate 컬럼에서 레프트로 해서 전월세 계약 연월 중에 4개만 왼쪽에 있는 4개만 잘라서 보여줘 라고 하는 함수를 딱 넣으면 전체 행에 다 적용이 돼서 이렇게 800만 개 행에 함수가 다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함수를 쓰더라도 100만 행이 넘어가는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엑셀로 바로바로 함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게 파워 피벗의 힘이고요. 피벗 테이블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닫아보고요. 이 상태에서 파워 피벗에 대한 내용은 잠깐 다뤘기 때문에 잊어버리세요. 헷갈리시니까. 자, 매매나 전월세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쪽으로 한번 불러오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다음으로 로드 이렇게 눌러서 이번에는 이제 연결로 만들었으니까요. 표로 만들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800만 행이 넘어가니까요. 그러면 엑셀로 불러올 때는 피벗 테이블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기존 워크시트 A1에 불러오는 걸로 하고요.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가 쭉 로드가 되면서 이 엑셀로 전체 데이터가 다 붙는 게 아니라 피벗 테이블 형태로 붙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엑셀에서 900만 개 가까운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메모리가 좋은 PC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800만 개 넘어가는 행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로드하는 경우에도 저도 이게 메모리가 32기가짜리고 1TB 하드디스크에 GPU도 있는데 뭐 GPU를 활용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이 CPU가 잘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CPU는 i7입니다. i7. 그래서 인텔 i7을 쓰는데도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여라도 이제 제가 샘플을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그 샘플로 직접 테스트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몇 개의 정도 파일만 가지고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각 지점별, 사원별 동일한 양식에 나눠서 작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만약에 파일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걸로 한번 테스트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800만 개가 로드되면 다시 피벗 테이블로 분석하는 것까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여기 엑셀 오른편에 보면 피벗 테이블로 불렀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을 보려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 버튼은 바로 이 쿼리 및 연결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829만 개의 데이터가 로드돼서 이 피벗 테이블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피벗 테이블 버튼을 눌러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해볼까요? 시군구에 따라서 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서 오류가 막 나고 그랬나 보네요. 얘를 이렇게 요 네모칸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제거하면 되겠죠. 아까 제가 전처리를 제대로 못했네요. 이렇게 비어 있는 것까지 제거해 버리고 확인 누르고요. 그 다음에 각각 리별로 동별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나중에 이제 전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면 월세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월세 값이 10,000원인 것 같은데요. 평균을 구해보면 어떤 지자체에서 가장 높은지 평균 18만 원이요. 네, 평당 18만 원인가 보네요. 네, 똑같이 여기 필터링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정렬하고 숫자를 내림차순 정렬해 보면 가장 높은 게 여기 들어오겠죠. 월세 500만 원. 좀 뭔가 데이터가 조금 깔끔하진 않네요. 네.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피벗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원 데이터로 넘어가는데 피벗 테이블과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과 관련된 깔끔한 정리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데이터 890만 개, 즉 100여 개가 넘는 파일들을 한 번에 합쳐가지고 엑셀로 불러오는 그런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도 다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게시해 주시면 제가 답변 친절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